안녕하세요. 제6강 5가지 실천과 습관화 전략으로 나를 혁신시켜 나가자라는 교육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기계발서나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았지만 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들을 때는 공감이 가고 너무 근사해 보이고 이 대단해 보여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지 그때뿐인 교육으로 끝나죠. 이 무엇보다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했죠. 저는 100번을 보는 것보다 한 번을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라도 실천을 통해서 이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앞으로 5강을 통해서 제시된 기본 품성이나 동기부여 소통 기술 관련한 지식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반복 실천과 습관화가 핵심인데요. 1강부터 5강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보고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을 통해서 나의 혁신 전략으로 삼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내고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매우 효과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제1강에선 열정, 다정, 긍정 3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되자라는 교육 목표를 정했죠. 이것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건강관리 매일 습관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을 충분히 충전하는 것이 열정과 다정, 긍정 중 3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기본 첫 스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집에서의 러닝머신 또는 퇴근 시 또는 이동 시 슬로우 러닝 습관, 세 번째로 이 세면시 조욕을 통해서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러한 그 열정, 다정,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지식이라든지 단순한 동기부여 강의라든지 또는 간절한 마음만으로 채울 수 없다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몸과 마음을 100%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단추라는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3가지 방법은 첫째로 매우 시간이 절약되고, 두 번째로 매우 단순하고, 세 번째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네 번째로는 효과가 대단히 좋고, 5번째로는 대단히 즐겁게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런 3가지 운동 습관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다정하며 이 긍정적인 삶을 위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별히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딱 15일만 해보시면 저에게도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2강 인간의 이해로 친화적인 소통 전문가가 되자는 교육 목표를 정했고요. 인간의 복잡한 양상을 5가지 유형으로 간단히 줄여봤죠. 우선 크리티컬 페어런츠, 좀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의 유형이고, 누터링 페어런츠, NP라고 해서 좀 포용력이 있고 좀 너그럽고 마음이 좀 순한 이런 분들의 유형을 NP라고 했고요. 다음 어덜트, 합리적이고 이성이나 근거를 중시하는 또는 이해 타산적인 부분이 강할 수 있는 A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는 FC, 좀 자유롭고 낙천적이고 좀 이렇게 사고가 트인 좀 창의적인 사람의 유형을 FC라고 구분을 했고요. AC라고 해서 좀 더 수능적이고 또는 내성적이고 좀 신중하고 좀 자신감이 결여된 이런 유형을 AC라고 구분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포인트는 이러한 사람의 유형은 옳고 그름이 없고 그 본연의 기질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형에 따른 어떤 장점을 부각함으로 인해서 그 단점을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산다든지 또는 새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교육 지도 현장에서 아동의 유형을 적절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소통 기술, 이 동기부여, 이 감성 소통,
이 경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이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애들 보통이 아니야. 전혀 순수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내가 애들 때문에 팍팍 늙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참 사랑스럽고 아주 순수해요. 아이들이 너무 저는 예뻐요. 함께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아이들의 감성을 순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독서 지도자 여러분들이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를 동기부여하고 소통하는 기술을 적절히 익혀서 어떤 아동을 만나든 큰 어려움이 없이 효과적인 교육 지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강에서는 동기부여의 의미와 도구, 목표 실천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동기부여 4가지 도구, 언어, 표정, 동작, 인품을 좀 더 플러스적인 도구 활용을 통해서 전인적이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4가지 도구를 통해서 동기부여 3가지 하는 방법, 관심 주기, 관심 주기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무관심 주기 또는 벌 주기, 이런 동기부여 3가지 전인적인 소통법을 통해서 교육 효과도 극대화하고 아동의 장점은 더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해서 북돋아 줄 수 있는 소통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은 인정을 받으면 그 행동이 강화되고 또 무관심을 받으면 행동이 소멸된다고 하는 행동 특성의 법칙과 또 아동은 바라다 보는 대로 인정해 주는 대로 자란다고 하는 이 성장의 법칙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4강에서는 감성소통은 행복소통이라는 교육 목표를 정했고요. 사람은 흔히들 합리적인 주장과 근거에 초점을 둔다든지 또는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감정적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른으로서 아동을 가르칠 때도 그런 경우가 흔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상황과 기분을 잘 살펴주고 상대의 감정 상태를 먼저 배려해 준 다음에 근거를 주장하는 감성소통법 또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말, 소중히 여기는 말, 격려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소통법을 통해서 어느 누구와도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성소통을 잘하게 되면 상대방이 설사 내 말이 옳지 않다고 해도 나의 마음을 봐서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마음 상태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성소통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아동을 통해서라도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제5강은 경청의 기술로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의 기술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 표정에 또는 제스처에 주의를 집중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 고개 끄덕이 맞장구, 호응해주는 말 등 적극적인 경청을 해준다. 상대방의 말의 요지를 정리해주는 말이나 되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나 아주 효과적인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경청의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 전반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힘의 85%는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는데 또 그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교육 지도 현장에서도 이 교사의 진정한 경청은 이 아동의 마음을 움직인다든지 또 친밀감을 형성한다든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는 5강을 통해서 배운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다시 기억 재생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5가지 실천과 습관화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 하나를 배워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걸 확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면 습관화된 것이고 100% 자기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이러한 어떠한 미션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RPD2C라고 하는 성공 역량 개발법을 적용했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레디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근본이 되는 에너지나 정신 자세를 충전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플랜은 실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두는 그런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크는 실천해가는 과정과 상황을 하루하루 체킹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하고 또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심리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크리에이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교정하고 창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독서 지도사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R은 정신과 육체를 충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동시 슬로우 러닝을 실천하겠다라고 정할 수 있고요. 또는 세면시 조격을 매일 일에 실천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목표 자체가 결론은 준비, 정신과 육체를 충전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 세부적으로 독서 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소양이나 소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미션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 단점을 북돋아주고 강화해주는 것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 두 번째로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이 동기부여 3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인정해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 주 또는 15일 동안을 한번 해보겠다. 또 감성소통에 있어서는 아동이나 가족에게 소중하다 또는 사랑한다, 뭐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감성 표현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 또는 경청기술에 있어서는 고개 끄덕임 또는 맞장구, 호응해주는 말을 해주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뭐 1가지든 2가지든 3가지든 구체적인 미션을 자기 혁신 전략을 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플랜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하네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하루 체크, 잘했으면 동그라미. 오늘은 내가 1번 미션을 정말 실천을 잘했네, 하려고 노력을 했네, 동그라미. 2번 미션은 깜빡하고 안 했네, 뜻대로 잘 안 되네, 세모. 또 3번 미션은 실천을 오늘 못했네 하면 X. 이런 식으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얼마든지 빈칸을 간단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빈칸에 대한 체크를 하면서 얼마든지 나의 미션을 더 하나하나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재촉하고 또 자기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보름간의 상황을 한눈에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북돋아주는데 대단히 효과적이고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러한 체크를 통해서 마지막 C, 크리에이트, 반성하고 개선을 통해서 버전업된 자신의 혁신된 어떤 방법이든 또는 자기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RPD2C라고 하는 성공 역량 개발법은 어떤 분야를 불문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 선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자신을 충전하고 실천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동기부여를 해나가고 결국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혁신시켜 나가시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 기술은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런 습관화로 실천 역량을 개발한다면 이 아동 관련 모든 교육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친화적이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의식화되고 자기와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남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5가지 자기혁신 항목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하나 실천을 통해서 자기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이 아동으로부터 기다려주는 가장 훌륭한 독서지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 교육 시작 전 5분 이내의 첫 대면과 의사소통의 질이 이 본교육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요. 자, 교육 시작 전 마음가짐, 인사하고 관심 주고 경청하기, 그리고 교육 몰입시키기라고 하는 주제로 제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